더불어민주당의 신인 원내대표로 3선의 박홍근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172석 거대 야당의 원내 사령탑으로서 대선 패배의 충격을 수습하고 또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당내 단합부터 도모해야 하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신인 원내대표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겠습니다. 박 원내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축하받을 일이라기보다는요, 너무나 마음이 무겁게 오늘 이 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앞으로의 좀 포부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지난 대선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저희는 뼈아프게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패배를 딛고 제대로 일어서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무엇이 부족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성찰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렇게 반성해야 그 다음 또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을 걸고 신뢰를 주실 거라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맞게끔 우선 이 반성하고 또 철저하게 세심한 작업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된다. 그 방법은 결국은 민생과 계획이라고 하는 이 두 마리 양날개를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성과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좀 무거운 임무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과 같은 이 콘클라베 방식을 빌려오고 선거 운동도 금지됐었습니다. 사실 표심 모으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을까 싶은데요.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선거에 나오면서 이재명 후보의 제가 전 비서실장이긴 합니다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랑 사전에 상의를 해서 결심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예.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의원들이 나가라고 저를 독려해서 결심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가장 어려운 시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험난한 고비를 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 속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예. 문제는 말씀처럼 콘클라베 방식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사전 선거 운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주로 의원들께 전화하고 제 진정성과 구상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했는데요. 예. 저는 제가 어떤 특정 계파에 그동안 이렇게 얽매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제가 의원들의 의견 그룹이라든가 또는 이런 을 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라든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께서 그동안 원만하게 소통해왔던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원내 수석 부대표라든가 국회 예결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이 실력 이런 것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동료 의원들한테 이 박홍근 의원을 뽑아라 이런 지지층의 문자가 쇄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계파 간 세 대결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던데 당내 화합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이번에 그런 대량 문자 발송으로 의원들 중에 심려를 가진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그분들께는 몇 번에 걸쳐서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고요. 제가 그 요청한 그런 행동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원내 선거의 예부에서 너무나 좀 강한 압박을 넣지 않냐 이런 우려였죠. 예. 저는 우리 민주당의 전통이 있다 생각합니다. 위기일수록 뭉쳐서 그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습니다. 예. 이번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물론 3파전 내지는 2파전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박강호 의원님하고도 너무나 인간적으로 가깝게 지내왔고 또 이원욱 의원님하고도 평소에 잘 소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모든 후보들이 다들 단합 단결을 가장 우선시한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우리가 그런 공동의 심각한 위기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느 때보다 더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의식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더 원활하게 소통하는 그런 의원총회를 자주 여는 거라든가 또 선수별 간담회라든가 또는 인사에 있어서의 탕평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해낼 그런 생각입니다. 예, 공동의 위기의식을 갖고 원내 소통에 주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여소야대 국면이 됩니다. 야당으로서 민주당을 이끌 첫 원내 사령탑이 되신 건데 청와대 그리고 여당이 될 국민의힘과는 어떻게 소통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행정 권력은 이제 우리의 부족함을 탓하면서 바꿔주셨지만 예. 의회 권력은 여전히 172석이라고 하는 무거운 어떤 책임을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우리는 행정부에 대해서
견제할 건 제대로 견제하고 또 균형을 잘 잡을 건 제대로 잡아달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선은 새로운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따끔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적을 하되 잘한 일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해주고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이 입장이지 않을까 싶고요. 국회 예.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소수 의석입니다만은 여당이니까 정부 초기니까 무조건 다 봐달라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지적을 하되 정략적인 발목 잡기는 우리는 하진 않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유능함을 보여주시고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다 고스란히 전가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야가 뭐 서로 견제하면서도 소통을 하고 이게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당장 그 청와대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두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신임 원내대표로서 이 문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이 과정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선자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 안에서도 그렇고 현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이전하라는 것이거든요. 다만 절차와 규정을 지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어떤 뜻을 따라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5월 9일을 딱 못 박아놓고 이때까지 동의해주지 않으면은 안 돼 하면서 마치 대선 불복 아니냐, 발목 잡기 벌써부터 하냐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 것은 너무나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을 무시한 거고요. 저는 윤 당선자께서도 말 그대로 법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규정 절차를 늘 먼저 생각하실 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예. 저는 그런 점에서 국민이 과연 지금 이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신지 사실 더 우선시해야 될 것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이 고달픈 민생을 우선 챙기는 일에 집중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청와대 이전 문제를 가지고 2, 3주 동안 이렇게 예. 온 나라가 아직 출범도 못하면서 떠들썩하게 한 게 과연 바람직한지 좀 되짚어 보시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통입니다. 예. 여당하고 소통, 지금 이제 우리 민주당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국민들과의 소통을 늘 가장 우선시 여겨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뭐 한 달 보름가량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은 뭐 그간 정치 개혁,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완수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이게 남은 시간 안에 가능할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지도 좀 여쭙겠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국민들께 약속한 것이 있죠. 저는 대통령 선거에 졌을지라도 국민과의 약속은 지켜나가는 것이 올바른 정치 문화라든가 또 국민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은 사실 양당 중심으로 기득권화되는 것 분명 사실이고요. 그래서 정치 혁신 해야 됩니다. 정치 개혁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예. 늘 그 셈법을 앞세워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한국 사회의 어떤 불공정을 바로잡을 그런 기득권 구조 중에 하나가 또 검찰 개혁이고 또 언론도 마찬가지로 가짜 뉴스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번 4월까지 과연 얼마나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우리가 이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이걸 미뤄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나 정략적인 그 판단이라 보고요. 예. 할 수 있는 것은 늦추지 말고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책임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우선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협치를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번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국민들께 약속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상의해서 이번 4월 국회에서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를 예, 예. 우리 의원들의 뜻을 들어가면서 잘 중지를 모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지금 70여일 앞으로 남아 있거든요.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방선거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지 또 이어지는 8월 전당대회에서 전면에 등장할지 이 부분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비서실장을 또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이재명 후보는 제가 곁에서 지켜봤을 때 늘 선택의 기준을 국민의 뜻이 무엇이냐였습니다. 저는 예. 이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냥 일부 어떤 주장에 바로 뭐 화답하시지는 않을 거고요. 결국은 국민들 또 우리 당원들의 뜻이 무엇이냐를 놓고 신중하게 진중하게
고민하실 분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이제 당에서 또 우리 지지자들이 지방선거 때 꼭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들이 있을 때 예. 고심을 하시겠죠. 그런데 지금은 당장 어떤 정치적인 그 행보를 하시기는 너무 이른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 연결해서 당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들어봤고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 일하는 국회 기대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